좋아요, 여러분. 제가 피어스 모건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좀 건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에든버러에서 일어났어요. 거기서 화난 스코틀랜드 백인 남성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 음모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음모론들을 지지할 생각은 없지만 꽤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른바 5명의 무슬림 피해자들은 누구일까요? 일부는 2명만 무슬림 피해자라 말하지만 어쨌든요. 알겠죠? 이 소식은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피어스 모건이 이 흐름에 동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하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즉 로버트 로, 토미 로빈슨,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소수의, 극소수의 끔찍한 범죄 때문에 모든 무슬림을 부끄럽게도 악마화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무슬림들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루밍 갱단과 같은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면 결국 그들을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메우디 하산이 말한 것과 똑같고 함자 유스프가 말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슬람주의 선정가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어스 모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스 모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루밍 갱단의 존재를 부인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그는 반박하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어스 모건의 수법을 알아냈다고 말했죠. 사실 그를 약간 자극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아직 완전히 알아낸 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이념적으로 매우 중립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냉소가입니다. 즉,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매우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직업, 즉, 언론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일부러 믿기 힘든 터무니없는 입장을 취하고 더 이상 못 버틸 때까지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냥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이런, 미안해요. 제가 틀렸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코로나19에 대한 입장, 이민에 대한 입장, 제가 곧 보여드릴 그의 그루밍 갱단에 대한 입장 등 아시다시피 그가 입장을 바꾼 게 정말 많아요. 먼저 그는 분명히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매우 지지했지만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누구입니까? 아무튼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지적으로 정직할 뿐이고 어떤 집단에도 충성하지 않으며 사실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꾼다.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트롤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너도 나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쇼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냥 알겠어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피어스, 제발. 소수라고 하셨죠? 이걸 보세요. 1만 명당 상범죄 발생률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평균 영국 시민보다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영국 파키스탄인과 다른 비원주민 영국인, 에리트레아, 나미비아, 차드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이민 금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어스 모건과 누가 논쟁하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당연하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이 나라들은 모두 무슬림 국가입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인은 평균적인 덴마크인보다 여성을 강간할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덴마크 국가의 순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평균적인 파키스탄인은 덴마크 정부, 즉 덴마크 납세자들에게 9,0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터키인은 10,0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들은 덴마크에서 여성 성폭행 확률이 5배 더 높습니다. 이란,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저것 좀 보세요. 소말리아. 이란 오마르의 고향인 소말리아 사람은 덴마크인보다 여성을 성폭행할 가능성이 20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소말리아인은 덴마크에 거의 3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소수라고요, 피어스 모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 데이터를 부정하는 건지, 주장하는 건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메우디 하산이나 함자 유스프 같은 이슬람주의자들은 동기가 있어 이해됩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서구 문명과는 반대되는 별도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어스 모건, 당신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죠?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굴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요? 이런 모든 통계가 안 보이나요? 이것 좀 보세요. 영국 도시에서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한 비율입니다. 텔포드에서는 무슬림 8명 중 1명입니다. 그들이 소수라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무슬림 8명 중 1명. 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혐의가 아닙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텔포드는 무슬림 인구가 적지만 전체 성폭행 피해자의 90%가 무슬림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홀밍, 홀름, 무슬림 11명 중 1명. 헐, 무슬림 22명 중 1명. 로더럼, 무슬림 38명 중 1명. 듀즈버리와 베틀리, 무슬림 44명 중 1명.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백인 유럽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1만 명 중 1면입니다. 그런데 피어스 모건은 우리에게 이것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채널을 키우려면 저도 이중적으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좀 살펴보니 제 조회수가 사실 피어스 모건의 조회수와 꽤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난 28일간 이 피어스 모건의 조회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1300만 조회수에 1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네요. 여러분, 제 성적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바로 제 현황입니다.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절반밖에 안 돼요. 사실 절반은 아니지만 그보다 20살 은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죠. 그는 1300만, 저는 1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그는 구독자는 1만 명밖에 못 얻었어요. 저는 2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농담이었다고 생각해요, 피어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피어스 모건. 그가 이전에 무슬림 이민에 대해 했던 말입니다. 맥인 켈리를 요즘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칼슨처럼 좀 맛이 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맞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태도. 미국인들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태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영국에서는 여러분의 문화를 잃어버렸나요? 여러분은 급진적인 무슬림들에게 문화를 내주었고 그들이 들어와서 장악했고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히스패닉이든 무슬림이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을 미국답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것입니다. 슈퍼볼이든 미국 행사이지만 영어 사용을 꺼리는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는 슈퍼볼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그 대화에서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괜찮다. 이민 문제도 없고 무슬림이 장악하는 일도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싶어요, 피어스. 하지만 당신의 의도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보세요. 저는 갑자기 당신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부패했다는 식으로 무턱대고 몰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가 기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의견 또는 제가 탐구하고 있는 2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기자니까 완벽하게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장을 취하죠. 그러니 기자일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취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부러 터무니없는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해왔죠. 예를 들어 가자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는 무함마드 히저브 같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주의자들을 초대해왔죠. 그리고 그는 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왜 저를 초대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곤 했죠. 저를 한번 초대해보라고. 제가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죠. 그는 우리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탈이슬람인들 중 누구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친팔레스타인 서사에 맞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이 벌어졌죠. 그는 완전히 180도 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코로나19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집단 성폭행 스캔들 전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는 그는
이민 문제를 부인해 왔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키어 스타머가 등장한 직후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는 곧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최악의 총리가 될 예정인데 앤디 버넘은 키어 스타머보다 더 좌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에 완전히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 출신 피어스 모건이 지금 프랑스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가 왜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 없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총리가 그때 사임한 것에 놀라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월드컵 때 저는 뉴욕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탈락시킬 때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제 키어 스타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엄청난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 몇 가지 일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연금 수령자와 농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나라의 모든 유권자들을 새로운 세금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보트 미립국을 막고 미립국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이민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민 통제권을 잃었지만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이민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는 불법 망명 신청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 망명 신청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리아논 화이트라는 이름조차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웨인 브로드허스트라는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영국을 결집시키고 우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니니까 말할 수 있는데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링컨은 절대 되고 싶지 않은 존재야. 브라이언, 네가 성인 이후로 그런 말 듣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생각해. 맞아. 네 말대로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피하려고도 안 했어. 아무도 날 그렇게 부른 적도 없고 클링온이라면 모를까. 두고 보자. 여기 간단한 조사 결과가 있어. 뭐라고 했지? 클린카였지. 클린카가 아니야. 난 클린카가 뭔가 했어. 클린카, 맞아. 그래. 질문이 있어. 그들은 스타머 성과에 만족할까? 16명이 그렇다 했어. 이유는 주로 이민 문제 때문이야. 2026년 작은 보트를 타고 온 사람은 3만 9천 명. 우리는 거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나는 영국이 다시 영국이 되길 바라는 영국인들의 맞불 시위를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집권 전 2년이나 10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보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우리는 너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 프랑스도 이민 문제를 겪고 있지, 맞지? 그래, 맞아. 유럽 전역에서 문제야. 연이어 집권한 총리들이 참고로 대부분 보수였어. 그래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모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민을 관리하는데 완전히 무능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총리를 얻기 전까지는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 내가 끼어들게. 그는 동시에 모순된 두 입장을 가질 수 없어. 그가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럼 무슨 근거로 이민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지? 그에게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야.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야? 계속 받아들이라는 거잖아. 난 이해가 안 돼. 알다시피 우리 경제는 부진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들어오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커져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영국이 거의 10년 넘게 계속 헤매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그가 말한 의미야. 그 누군가가 실제로 그의 트윗에서 이렇게 말했어. 너는 그냥 흐름에 맡기겠다고 말한 거잖아. 너도 한 번쯤 시도해봐. 그리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꾼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가 이민 문제에서도 할 일이지. 그는 다양성을 옹호해왔어. 그는 아주 최근까지 이민을 옹호해왔어. 그런데 이제 점점 입장을 바꾸고 있지. 정말 영리하네. 정말 영리해, 피어스.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나이절 파라지와 그의 성장하는 정당을 막아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해. 그리고 나이절 파라지가 앤디 버넘보다 이 나라를 더 잘 이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이절 파라지의 개혁당은 좀 허울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앤디 버넘에게 크게 패배했죠. 앤디 버넘. 원래부터 노동당의 강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거는 스타머를 몰아내자는 표심도 있었죠. 그래서 그게 나이절 페라지의 정당이 얼마나 인기가 없어졌는지를 진짜로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개혁당 후보를 완전히 박살냈죠. 그리고 나이절 페라지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 정당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앤디 버넘은 거의 사회주의자에 가깝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빠르게 중도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동당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봐요. 그들은 끝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알다시피 10년 동안 총리가 7명이나 바뀌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요. 월드컵 이야기해요. 잉글랜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피어스 모건이 또다시 천천히 태도를 바꾸면서 천천히 우리 편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에드 시런 등 할리우드 스타나 팝스타, 락스타가 이슈에 대해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누군가 저 영상에 행동하지 않는 비용이 행동하는 비용을 넘었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나라 그리고 사방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명 인사들까지 이민 같은 논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과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테오본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드 시런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가요? 여기요. 런던의 모든 지역이 사실상 어디든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여기는 분리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그래요. 분리된 도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따로 사는 게 아니라서 나쁜 동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분리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는 우리에게 이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옆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도 위험하고 나쁜 동네도 위험하지만 그냥 멍청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루이비통 더플백과 20만 파운드짜리 시계를 차고 돌아다닌다면요. 20만 파운드짜리 시계요. 저처럼 애플워치만 차고 있어도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강도를 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강도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강도 사건엔 늘 단서가 있죠. 그게 제가 런던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단서가 나오고 알잖아요. 그리고 탐정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뒤쫓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영국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화에 기반한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미국을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는 영국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봐야 했죠. 영화나 대중문화를 통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제는 에드 시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런던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그건 원래 살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100%. 그건 원래 살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